우리 뒷동네 의과. 뒷동네 얘기를 하시죠. 네, 우리 뒷동네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뒷동네 가장 중요한 게 치질이죠. 네. 치질을 우리가 주 분야로 삼고 있는 질병이기도 하고 많이 들어봤지만 또 치질이 뭐예요? 물어보면 환자들이 잘 몰라요. 또 그죠? 일단 저 치질 같아요 하고 왔는데 그럼 치질이 뭐죠? 물어보면 치질을 몰라. 이상한 질병이에요. 그래서 치질이 뭔지 알아보는 시간이 제일 첫 번째로 가야 될 것 같고 최진영 선생님은 치질이 뭐죠? 치질은 원래의 의미랑 일반적으로 쓰이는 의미가 좀 다르죠. 그렇죠. 원래의 의미는 치질이라는 건 항문치의 질환질을 그렇죠. 써서 항문의 질환 전부를 얘기하는 그렇죠. 치질입니다. 엄청 넓은 의미죠. 근데 흔히 얘기하는 그 치질은 치핵이라는 치질의 한 종류 질병 하나를 보통 일반적으로 치질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치핵이 가장 이제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이제 치질을 치핵과 혼동해서 잘 쓰고 있고 환자들도 이제 치질 같아요 하는 거는 이제 치핵을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치질이라는 용어는 너무 흔한 용어긴 하지만 혼동이 되게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치질이라는 용어는 이제 쓰지 않겠습니다. 치핵으로 그다음 치열, 치루 이렇게 구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치질은 그냥 항문의 질환이다. 넓은 의미. 그리고 환자들이 말하는 치질, 일반적으로 말하는 치질은 치핵을 치질로 혼용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치핵은 뭔가요? 치핵은 이제 그 항문 안쪽에 그 안쪽과 바깥쪽에 치핵 혈관이라는 그렇죠. 정맥 다발이 있죠. 그렇죠. 그 정맥 다발에서 시작하는 혈관 문제, 그걸 치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치핵으로 그 정의를 할 수가 있죠. 네, 한마디로 치핵은 혈관 질환이죠. 그렇죠. 혈관 질환. 우리가 때문에 생기는 거죠. 혈관 질환이라는 거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환자들도. 저도 외과 보드를 따기 전에 의사들도 모르겠어요. 잘 모르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의과 대학생은 100% 몰라요. 네, 모릅니다. 그렇죠. 그냥 뭐 튀어나와 있는 네, 조직이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지 그게 네. 뭐 때문에 만들어졌는지 이런 거는 네. 사실 궁금해하지도 않고 누가 알려주지도 않고 본인이 찾아보기 전까지. 일반인들이 모르는 건 당연해요. 네. 그러니까 일반 의사들도 모르니까 의과 대학생들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 치핵이 혈관 질환이다. 그리고 약도 혈관약을 먹는다.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치루, 치열은 뭐죠? 선생님? 치핵은 저희가 끝난 건가요? 아니 치핵은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더 이제 치핵만 합니다. 네, 치핵만. 알겠습니다. 뭐 치루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항문 쪽에 있는 염증이 먼저 생기게 되고 그 염증으로 인해서 항문과 항문 주변에 길이 연결되는 걸 치루라고 하고요. 치열 같은 경우는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항문에 상처가 생기는 거죠. 뭐 대개는 변비같이 딱딱한 변을 보는 경우에 항문이 찢어진다고 저희가 말씀드리는데 그러면서 항문의 상처 때문에 피가 나고 통증이 나고 이런 것을 보통 치열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치열은 되게 흔한 질병이고 또 흔한 만큼 뭐 치료도 간단하고요. 약물 치료로 대부분 되고 물론 만성 치열은 수술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항문에서 피가 난다고 무조건 수술하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은 치열이기 때문에 약물 치료로 이제 가능한 상태가 많고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 치열일 때 바로 항문외과 오지 않고 약국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약국으로 가서 뭐 그냥 치핵 연고를 바른다든지 뭐 이래서 이 치열이 만성 치열로 바뀐 다음에 오신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약물 치료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나중에 치열 때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 치료는 조금 우리가 이제 뭐 유명 연예인도 걸리고 해서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치료는 치핵보다 더 모르는 개념인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뭐 항문 질환 중에서 제일 어려운 그렇죠. 질환인 거죠. 네. 수술도 네. 물론 그렇지만 환자분들이 느끼기에도 불편감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네. 사실이고 그래서 조금 어려운 질환이긴 한데 뭐 그만큼 제일 중요한 거는 치료 같은 경우는 수술이 꼭 필요하다. 네. 이거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치료는 실제로 진료실에서 치료 진단을 하고 그림을 그려서 막 설명을 해드리면서 얼굴을 보면 나 이해 못하고 있어 뭔 말인지 모르겠어 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냥 벽에다 대고 막 얘기하는 느낌.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막 얘기는 해야 되니까 수술도 필요하니까 당연히 네. 이 환자를 수술을 시켜야 되니까
이해를 시켜야죠. 맞아요. 근데 환자는 모르겠고 수술을 하라 그러고 되게 어려운 질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 자체도 어렵지만 환자를 이 상태가 수술을 해야 되는 상태라는 걸 이해시키는 게 좀 어려워요. 치료가. 일단은 우리는 학문에 대해서 사실 잘 몰라요. 학문이라 일단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부위가 그렇죠. 아니고 아니요. 맞아요. 예, 누군가에게 보여주기도 힘들고. 눈으로 봐주기도 힘들고 그런 잘 모르는 부위인 학문에 좀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의 질환이 생기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로 이거를 그 환자분이 이해하는 거는 정말 어렵죠. 그래서 그걸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돼요. 네. 좀 쉽게 그렇죠. 비유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치료라는 병 자체를 아예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신 분도 많아요. 많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병이고 근데 또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이거는 수술을 해야 되는 네. 병이니까 네. 생전 처음 듣는 병 이름을 얘기하면서 수술해 그렇죠. 이렇게 납득이 잘 안 그렇죠. 되죠. 네, 근데 치료는 학문 질환 중에 뭐 악성 질환을 빼면 가장 좋지 않죠. 그렇죠. 이게 좋지 않은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수술 안 하고 놔두는 경우에 정말 좀 복합성 치료로 발전이 돼서 뭐 고생을 거의 몇 달 가까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 치료라는 게 다른 질환에 비해서 통증이 처음에 이제 염증이 있을 때만 잠깐 있다가 그 다음에는 통증이 가라앉고 그다음에 길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통증보다는 분비물이 나오는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우선은 통증이 없으니까 다 좋아졌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게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이럴 수 있으니까 꼭 저희가 나중에 이제 치료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 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귀담아 들으시고 이런 상황일 때는 꼭 진료를 봐야 되는구나 이 정도는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치료 같아요. 나오니까 너무 이제 한 말이 많아가지고. 우리 뒷동네 외과